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베스트셀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재밌게 살기로 결심했다. 야, 이 진짜 누구나 이제 은퇴자들은 꿈꾸는 그런 삶이 이제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모신 전문가님은 서병철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재미있는 은퇴 연구소를 설립하셔가지고 네. 지금 또 대표로 계시고. 네. 이제 은퇴 후에는 재밌게 살기로 결심했던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저도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작가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먼저 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과 본인 소개 포함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최근 모 은행 희망퇴직자의 1988년생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바야흐로 퇴직, 은퇴 전성시대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 국민 모두가 긴 은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재정적 불안, 그 다음에 외로움, 건강 쇠퇴 등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강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은퇴 준비는 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굳은 마음을 먹지만 가족 생계를 위해서 자식의 등록금, 학원비까지는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억누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라는 칭찬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죠. 멀지 않아 편안함에 안주하면 변화를 선택하지 않음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책을 봤는데 은퇴, 그 다음에 퇴직 관련된 책이 많더군요. 저도 물론 좋은 책을 읽으면서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많더군요. 저는 약 30년간 대기업 신입사원부터 그 다음에 그 다국적 기업 전무까지 역임했습니다. 즉 회사의 바닥부터 천정까지 경험한 직장인의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는 정통 직장인 출신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은퇴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은퇴 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자극을 주고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은퇴 전에 열심히 일만 했다면 은퇴 후에는 즐겁게 신명나게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이 책으로 보여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서 3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이제 은퇴를 맞이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 후 뭐 인생 희망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한테는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또 뭐 작가님 말씀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물론 이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좀 러프하게 좀 서머리 위주로 한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은퇴 전에 은퇴 이후를 잘 보낼 수 있는 준비법 하고요. 그 다음에 은퇴 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재미 추구, 좋은 인간관계 형성,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력, 꾸준한 건강 수면 관리, 이런 것들을 생애 설계 5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모두를 다 담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빠른 적응을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스스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가면서 꾸준히 시도를 했는데요. 도전하면서 겪은 직접 경험과 조사 분석을 한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성공 노하우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점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한테 저희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걱정과 한숨을 쉬며 아무런 준비 없이 막막하게만 한 분들 있으시죠? 두 번째로는 퇴직 이후 소중한 귀중한 자유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세 번째로는 은퇴 후에 좋아하는 재미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퇴직 후 재취업들 많이 하시더군요. 재취업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즐거움과 함께 수익 모델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은퇴가 시간적인 소비가 아닌
진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은퇴 후에는 재밌게 살기로 결심했다. 진짜 이 재밌게 사는 은퇴 후의 생활이 궁금한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작가님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작가님께서 뭐 TV에 뭐 EBS TV 평생학교도 나오시고 많이 유명해지셔가지고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이 1편이 은퇴 후에는 재밌는 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여기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표님께 먼저 요 파트 1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대표님도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은퇴를 앞둔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전문설계 회사 대표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이게 현금 흐름이 이제 단절이 되잖아요. 고정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현금 흐름이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저는 이제 듭니다. 저도 강연할 때 이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 역시 가장 먼저가 돈이더라고요. 현금 흐름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재미, 여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분도 계시고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재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생계적인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결혼식에 갔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은퇴한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철인데, 병철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컨설팅 좀 해주라. 옆에 있는 친구도 최근에 퇴직을 했는데요. TV를 껴안고 하루 종일 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상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재미가 없는 사람은요, 우울감에 쉽게 빠질 우려도 있고요. 저는 이 파트 1에서 좋아하는 재미를 즐기다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1장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얻죠. 최근에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 의하면 주 여가 활동 1순위로 TV 시청이 31.6%였고요. 모바일 콘텐츠 OTT가 10.5%로 두 가지 여가 활동이 무려 42%를 차지했습니다. 과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 이상이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외에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활동 등은 현저히 낮아서 다양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는 재미를 찾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관심 분야에 관한 배움을 직접 시도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떠올린 사람이 많을 텐데요. 제가 물어본 많은 지인들은 찾고 있어요 라며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은퇴 후 저에게도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료함을 채우고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저는 무려 18개 강좌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강의를 수강하다 보니까 이러다 과로사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심신이 지쳐서 3가지 강좌는 중도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좋더군요. 다행히 강좌가 끝날 즈음에 제가 진정으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 재즈, 클래식, 음악에도 새로운 흥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하면서 찾아가는 과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스위스 여행을 갔었는데요. 젊은 한국인 연인들이 두 사람을 좀 만났습니다.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군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보고 싶은지 이해는 됐나 결과 지향적 여행을 좀 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반면에 나흘 동안에 한 곳에 머물면서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다녔습니다. 느리게 걸으면서 자연으로부터 숨고미를 느끼기도 했고요. 걷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중 무려 2년 넘게 세계 일주여행을 하는 미국 시카고 부부와의 만남이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2의 인생이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장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분들이었죠. 또 재밌었던 거는 기쁨의 본질은 그 과정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신이 직접 시도하고 도전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얻는 거는 매우 드물죠. 이러한 이제 시도와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재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모임이나 동호회를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재미는 좋아서 즐기는 건데요.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빨리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지속해서 재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모임이나 동호회를 추천합니다. 저는 여행이 좋아서 한 여행자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흠뻑 젖는 텀벙텀벙 계곡 트레킹,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을 찾아가는 강화 돈대 다크 투어, 오지 투어, 그동안 어두운 역사를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형태의 여행 프로그램을 해당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말인데요. 본업 외에 자신이 달리 즐길 수 있는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죠. 저는 한 가지 재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지배를 덜 받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 즐기려면 다양한 재미가 필요합니다. 여행할 때도 자신의 관심사가 넓으면 그만큼 다양한 여행을 현지인과 즐길 수 있잖아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를 찾는 이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책에 이제 초반부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셨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법, 이것도 참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재미를 즐기다가 하고 싶은 일로 발전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한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머지 2가지 질문은 현재 좋아하는 것 중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아마도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생각할 여유조차 없으셨을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운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글로 답을 써보면 어떨까요? 글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나는 마법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남에 의존할 수는 없고요.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로는 좋아하는 재미를 꾸준히 반복하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재미를 찾았어도 시간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루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지만 매일 일정 시간 투자를 꾸준히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저도 무척 어려웠는데요. 절실함이 있으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절실함을 가지고 투자를 반복적으로 했더니 어느 시점에서 하고 싶은 일로 전환되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 6시 반이나 7시에 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정도를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글을 쓰거나 이게 습관적으로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습관이 저를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번째로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 중장년층도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소셜미디어 역할이 무척 컸습니다. 홀로 80일 유럽 여행 시 저는 짧은 글과 사진을 SNS에 자주 올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SNS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SNS를 보고 한 잡지사 회장님이 여행 원고를 의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 작가의 글은 엉덩이가 저절로 들썩거리게 해. 글을 읽으면 당장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를 만나야 하는데요.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활약하는 멘토를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멘토하고 동행하면서 현재 그가 활약하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 바로 이거야.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관련된 사람을 소개받아서 새로운 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짧은 여유에 느끼는 재미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 무한정 주어지는 24시간 365일 주어지는 시간 속에
재미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 찾는 게 완전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그걸 이제 찾으신 거네요. 네. 일반인들도 진짜 그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 건강한 생산자, 은퇴 후 건강한 생산자로 사는 법.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건강한 생산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고민해 본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은 찾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파트 2에서 저는 건강한 생산자인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 자기 고유의 능력 발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법, 그리고 생애 설계 5개 영역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고전 장자의 양생주 편에 유래한 그 생애라는 단어가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한 평생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굳이 생애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는 빨라지면서 미래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졌잖아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 목표를 수립하고 실현 방법을 계획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균형 있는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부분에 대한 질문한 결과 건강과 경제력이 삶의 양대 기둥으로 꼽혔죠. 상기 내용을 보면 건강과 경제력이 확보되면 행복한 중장년에 인생 2막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여전히 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돈과 건강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체 생장은 필요로 하는 성분 중 최소량으로 공급되는 양분에 의존한다 라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생애 설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나머지 4개 영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행복했던 삶이 갑자기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애 설계 5개 영역이 균형은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량의 법칙을 잊지 말고 5개 중 하나라도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머지 4가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은퇴 후에는 재밌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제 파트 1, 파트 2, 건강한 생산자까지 이렇게 2가지 이제 파트를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또 더 재밌는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